2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가 px의 근일 거 아니야. 그 내가 지난번에 풀이해준 게 뭐였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 2 플러스 i가 근이고 2 마이너스 i가 근이잖아. 그 상태에서 이제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다 그랬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 대입하면 1 나온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얘를 항등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운 건데 봐봐. 얘와 얘가 두 개의 근인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라고. 어차피 얘는 3차기 때문에 한 번은 1차 하나, 2차 하나 이렇게 인수해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이쪽을 작성할 수 있다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겠지. 그 다음에 두근의 합 4니까 얘다 마이너스 4x, 두근의 곱하면 5니까 얘다 플러스 5.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얘랑 얘를 전개시킨 게 뭐라고? 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대고선 얘랑 해서 맞춰서 얘가 x 쓰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 계산하면 적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게 뭐야? P1은 1이다지.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1이 나오도록 계수를 정할 거야. 됐어? 얘 플러스 뭐 알파 꼬라서 든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해주면은 1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여기다 1 대입했으니까 2지. 근데 걔가 얼마야 돼? 1해야 되지. 1 플러스 알파가 2분의 1 됐으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쓴 다음에 뭐 하면 될까 이제? 얘를 갖다 전개시켜주면은 A하고 B하고 C가 뭔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이 되겠니 이거? 478번에 2번이요. 봐봐. 어차피 얘는 순환하는 꼴이기 때문에 주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가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P1은 여기다 1을 넣어보는 거지. 그럼 1 넣었더니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오메가. 그 다음에 이제 2 대입해봐.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분의 오메가 3제곱 그 다음 거는 1 플러스 오메가 8제곱분의 오메가 4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야. 그냥 규칙만 찾으면 된다고. 됐어 여기까지? 자, px 세제곱은 1인 거니까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도 알 수 있고 저거 넘겨서 인수분해까지 해주면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것도 구할 수 있어. 이해되니 이거? 봐봐. 첫 번째 얘는 계산 뭘로 하는 거야? 20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만 딱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오메가지.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네 오메가 이렇게 되겠지. 얼마? 마이너스 1이야. 됐어? 자, 이쪽은 이제 오메가 4제곱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주면 돼. 그럼 얘는 오메가가 되겠지.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는 얘만 넘기면 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됐어? 그 다음 건 얘는 6제곱은 얼마? 1이겠지. 얘는 1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 될 거야. 됐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 식을 써보면은 얘가 오메가 6제곱이 1이니까 얘는 그냥 다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얘는 그냥 오메가 되겠지. 딱 봤더니 처음기 다시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되겠지 또다시. 그러니까 얘가 반복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이 반복되는 거고 얘를 갖다 30개 더하자 그랬으니까 이게 총 몇 개 있는 거야? 10개 있겠지. 이해 됐어? 거기다 곱하기 10 하면 정답. 이제는 없어요. 어디까지 풀어왔어? 딱 여기 225번 이쪽까지. 거기까지 풀었어? 네. 왜 연립 2차 방정식 풀으라고 했잖아 여기. 여기 그때 여기 수업 해줬는데 여기. 맞다. 여기. 자, 마팔 개념 1번 다시 봐봐. 얘가 1번은 뭐라고 있었어? 그냥 대입해서 위에 걸 아래다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지. 네. 2번 같은 경우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대칭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대칭식. 그럼 우선 2번 같은 경우도 그냥 위에 식을 아래다 대입해도 답은 나와. x는 또는 y는 하고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해도 답은 나와. 알았지? 근데 얘를 갖다 대칭식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x하고 y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두근. 그래서 x 더하기 y는 두근의 합, x 곱하기 y는 두근의 곱. 그러면은 우리는 두근의 합이 6이고 두근의 곱이 8이 되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t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하자.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이라고 생각하고 이 식의 두근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x하고 y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되겠어 여기까지? 그럼 인수분 했더니 t-2하고 t-4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 t가 2 또는 4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x고 하나가 y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x가 2일 때 y가 4일 수도 있고 또는 x가 4일 때 y가 2일 수도 있다가 되는 거고 어쨌든 정답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 대칭식 풀이를 알아둬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479번에서 2번 같은 문제들 풀 때 이런 애를 풀 때 대칭식 풀이를 알아두면 편하다는 거지. 그 얘가 지금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더라도 얘 지금 자리 바꾸더라도 x하고 y끼리 자리 바꾸더라도 식이 완벽히 똑같은 거를 대칭식이라 불러준다고. 이해되니 이거? 그래서 방금 내가 말한 걸 잊지 마.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하는 거야, 맞지? 두근의 합이 4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두근의 곱이 얼마인지 안 나왔다고. 문제가 두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자 두근의 합이 4니까 x 더하기 y가 4야. x 더하기 y가 현재 4야. 그럼 이거 가지고서 뭐 할 수 있냐면은 이 식을 갖다가 다시 재설정할 수 있어. 얘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xy랑 같겠지. 그냥 xy.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식? 그렇지? 그럼 얘가 뭐가 돼? 4의 제곱인 거니까 16. xy를 m으로 보자 했잖아. 그렇지? 얘가 16 마이너스 m으로 볼 수 있고 이 값을 얼마? 13을 볼 수 있기 때문에 n 값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두근의 곱이 3인 걸 찾았어.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뭐 하면 된다고? 식 작성하면 돼. 두근의 합이 4, 두근의 곱이 3.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라고 딱 생각해 놓은 다음에 t-1하고 t-3은 0이 됐으니까 x하고 y는 1하고 3이든지 또는 3하고 1이든지 이런 식으로. 이 되겠어? 풀어볼까? 479번, 480번, 81번 세 개 다 풀어보자. 씨, 몸이 왜 이렇게 찌뿌둥할까? 저 모르는 거 480번에 1번이랑 81번이요. 80번에 1번?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잘 생각해, 쉽게 생각해 봐봐. 그래, 중근. 근데 내가 얘를 갖다가 y 또는 x로 정리해서 대입을 해주면 y로 정리하는 게 낫겠지. y는 2x-5거든? 이걸 여기다 넣어줘.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5는 k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얘를 전개시켜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마이너스 k는 0이 되지. 근데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이걸 만족하는 x가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은 y도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이 됐어? 하나만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실근이 하나. 판별식이 0. 그럼 판별식이 0 되려면은 k가 6이겠다. 이 됐어? 그럼 k가 6이고 실제로 x가 그러면 2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됐지? 알파, 베타, k 다 구했지? 이 됐어? 81번은 중2 때 나왔던 연립방정식 문제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이 봐봐. 중2 때 나왔던 문제야. 이 봐봐. 얘가 공통인 애가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애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y가 존재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 봤더니 여기는 a라는 게 들어있고 여기는 b라는 애 들어있지. 근데 밑에 식 이 두 개는 어때? 안 들어있지. 그럼 이 두 개 연립하라는 얘기지.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 이런 거? 풀어봐봐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이니까 x하고 y 둘 다 써도 되는 거야 식을. 그렇지? 그래서 a의 넓이하고 b의 넓이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두 개 넓이 같다고 그랬고 한 변의 길이는 c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 그랬고 22라고 돼 있고 자 봐봐. 전체 둘레의 길이가 32인 거 가지고서 만든 거야. 그럼 내가 얘 한 변의 길이를 x로 하잖아. 그럼 여기도 넓이가 x라는 거야. 여기도 한 변의 길이가 x라는 거야. 그럼 이 전체 둘레의 길이가 4x가 나오지.
여기 전체 둘레 길이가 4x가 나오지. 그치? 그럼 여기 길이를 하나를 y로 둘까 y? 여기 길이 하나를 y로 둘까 y? 그럼 봐봐. A의 넓이는 x제곱이고 B의 넓이도 x제곱, C의 넓이는 y제곱이지. 그러니까 2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라는 소리야? 22가 된다는 거야. 넓이 합. 그 다음에 관계식이 전체 이게 32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전체가 x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8x. 4y가 32지. 연립하시면은 x하고 y 값 구할 수 있는 거지. 대입해서 여기다 풀면 될 거니까 넘어갈게 그냥 이거는. 자, 밑에 거 풀어봐봐. 자, 마플갱이 낀세 번째. 자,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까지 했던 건 1차와 2차가 연립하는 거였어요. 1차와 2차. 그래서 1차와 2차를 연립할 때 1차를 대입법으로 해서 풀던지 또는 대칭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 놓은 거야. 알았지? 자, 이번에는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거거든요. 그럼 2차와 2차를 연립할 때는 주어져 있는 식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 있지. 위에 거는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면 얘든지 또는 얘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x가 2y든지, 자,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y랑 같든지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그래서 x가 2y랑 같다면 여기다가 이제 x에다 2y를 넣어줘. 그럼 2y 제곱 더하기 y 제곱 됐으니까 5y 제곱이 되거든. 5y 제곱이 10이 되면서 y 제곱이 2가 될 거고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다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y가 루트 2일 때는 x는 2 루트 2가 되는 거고 y가 마이너스 2 루트 2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이거 하러 갈 거야. 이거. 자, 이것도 x랑 y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 그냥 여기다 넣어주면은 2y제곱이 10이 될 거니까 y제곱이 5가 되지. 또다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지. 그래서 이번에는 x랑 y 같다고 돼 있으니까 x가 루트 5면은 y도 루트 5가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루트 5면은 y도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고 총 몇 개? 4쌍의 해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되겠니 여기까지? 자, 곱하기의 최대값 구하랬지. 이거 곱하면 얼마야? 4지. 이것도 곱하면 4야. 이거 곱하면 5고 이것도 곱하면 5야. 어쨌든 최대값은 그냥 5야. 이 됐니? 그래서 5가 정답이야. 자, 어렵지 않지 이거? 485번 딱 하나만 풀고 넘어가자. 85번 문제. 됐지? 자, 그 다음 대칭식 또 나오네. 대칭식 뭐 좀 더 어려운 유형 나오길 바랬는데 잘 됐다. 자, 어쨌든 얘도 봐봐. 모양을 딱 보면서 내가 뭐라고 했어? 인수해 된다고 했잖아. 2차 나오면은. 근데 얘 안 돼. 근데 얘는 딱 모양이 대칭식이야. x하고 y가 자리 바꿔도 똑같아. 이해됐어? 그럼 내가 아까 말한 대로 x 더하기 y하고 x 곱하기 y를 이용할 거야. 알았지? x 곱하기 y는 나왔지? 얘는 안 나왔지? 이렇게. 만약에 둘 다 안 나오면 그냥 둘 다 문자로 잡으면 돼. 그리고 얘만 표현하거든? 그러면 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랑 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m제곱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따라서 자, 이 식을 다시 써주면은 m제곱 마이너스 12는 13처럼 될 거니까 m제곱이 25가 되는 거니까 n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두 개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 n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식도 두 개 세워야 돼. 두 군의 합이 5일 때와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5일 때로. 알겠지? 그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인 상태의 식 하나, 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플러스 6인 상태의 식 하나 이렇게. 이해 됐어? 얘가 현재 t 마이너스 2하고 t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는 t 플러스 2하고 t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근이 2하고 3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되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도 되겠지. 총 4개야. 됐어? 위에 거에서 1번 한번 풀어볼래? 1번
방금 내가 말한 대로 x 더하기 y하고 x 곱하기 y를 이용하는 거야. 봐봐. x 플러스 y를 m으로 잡을 거야. x, y를 n으로 잡을 거야. 그럼 위의 식은 n 더하기 m은 마이너스 5 같은 식이 될 거고 아래 식은 m제곱 마이너스 n이 7 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를 또다시 연립하면 되는 건데 이해됐어? 1차와 2차지. 그러니까 대입법으로 가는 거야. 그 m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으로 가자. n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지. 대입. 그러면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5인데 7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는 0 되겠지. 그래서 m 플러스 2하고 m 마이너스 1은 0 되면서 n값이 2개. 그래서 n값도 2개. 이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봐봐.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n값 x, y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일 때 한번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1일 때 여기다 1 넣었으니까 x, y가 마이너스 6일 때 한번 이 되니 이거? 그럼 이 상태로 놓고서 이제 x하고 y를 구해보면은 그냥 어차피 이거 단순하게 나올 거니까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3하고 1일 거야 이거 그냥 쉽게 암산해 그냥 이 되지? 마이너스 3하고 1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하고 1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될 것 같아? 얘는? 3, 2. 그렇지 3하고 2지. 근데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2x 마이너스 y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x가 가장 크고 y가 제일 작을 때니까 얘 아닐까 얘? 이 됐어? 거의 다 풀었는데. 됐어 여기까지? 알았어. 우선 집에 가서 해봐봐 알았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공통분과 부정반응 시간이 나오는데 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거 그냥 문제 직접 풀면서 설명해 줄게. 자 문제 직접 풀면서 첫 번째 공통근이라고 나오는데 공통근이라는 내용 자체가 이런 거야. 그냥 이제 이론으로 좀 잠깐만 설명을 해보자. 이론 공통근이라는 건 이론이 뭐냐면은 봐봐. 2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 x 값을 공통근이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가 아마 잘 나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의 공통근을 찾자 그러면은 이것도 인수분해에서 구하고 이것도 인수분해에서 구하잖아. 그럼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고 마이너스 2 또는 3이 나오는 건 공통근 3이다. 뭐 이런 이론인 거야. 이게 공통근이야. 그치? 알겠지?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들에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보기 2번 봐봐. 보기 2번 봐봐. 첫 번째 얘하고 얘가 공통근을 갖는다 나왔지. 아까 위에 거는 그냥 인수분해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그럼 공통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그 공통근 자체를 알파라고 설정을 해버려. 이 됐어? 그럼 여기다 알파 대입하면 만족하는 거고 여기다도 알파 대입하면 만족한다가 되는 거야. 그럼 알파 대입해주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더하기 3은 0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k는 0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거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거야. 그 알파 제곱항을 소거하기 위해서 변끼리 뺄 거야. 이 됐어? 그럼 얘가 없어지겠지. 그럼 얘에서 얘 빼는 거기 때문에 k 알파 마이너스 3알파가 될 거고 얘에서 얘 빼는 거기 때문에 3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 여기까지. 자, 근데 이 식을 잘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 알파 있지, 알파. 알파로 묶어주면은 k 마이너스 3이 보여? 그렇다면 이거를 잘 정리하면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k 마이너스 3 되는 거 이해됐어?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k 마이너스 3으로 묶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k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식이 딱 나와. 그래서 뭘로 해석하는 거냐면은 k가 3이든지 또는 알파가 2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거야. 만약에 k가 3이라면 놓고 하는 거야. 두 개 다 하는 거야. k가 3이라면 그럼 여기다가 3을 넣어봐.
여기다 3을 넣어봐봐. 그럼 식이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 되지. 이것도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 되지. 그럼 똑같은 식이 돼버렸잖아. 그럼 똑같은 식이면 당연히 공통을 갖고 있겠지. 알겠어 여기까지?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알파가 1이라면 2이 되는 거야. 그럼 알파가 뭐야? 근이었지. 그러면은 x에다가 근인 거니까 1을 대입해줘. 알파가 근이잖아. 근. x에 대입하는 거야. 1 더하기 k 더하기 3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면서 k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지. 그럼 어쨌든 간에 공통을 갖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은 얘와 얘는 공통을 갖는 거지.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찾았어. 그래서 k 값이 몇 개 나와? 3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게 공통근에 관련된 이론인 거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마플 특강 5번. 잘 봐봐. 아까 방금 문제는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아까 풀었던 문제는 공통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지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건 자체가 얘와 얘가 공통근을 가져. 근데 어떤 근?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고 되어 있지. 이 조건을 좀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풀이 방법은 똑같아. 어쨌든 공통근을 간다 했으니까 공통근을 알파라고 둬. 공통근을 간다 했으니까 공통근을 알파. 오케이? 그럼 여기다 알파를 넣어줘.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플러스 m은 0을 얻을 수 있고 여기다도 알파를 넣어줘. 알파 제곱 더하기 m 알파 더하기 3은 0을 얻을 수 있고 아까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야. 빼줘. 알파 없어지지. 그러면 3알파 마이너스 m알파 더하기 m 마이너스 3은 0 될 거고 이거 알파로 묶어주면은 3 마이너스 m이 생기지. 이거 3 마이너스 m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m으로 묶어주면은 0 되겠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하고 3 마이너스 m은 0이 나오면서 해석이 알파가 1이든지 또는 m이 3이든지로 가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아까 비슷하지 흐름이? 자, 첫 번째 m이 3인 것부터 해볼게. m이 3이면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 되지. 이쪽도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 되지. 자, 잘 들어야 된다. 그럼 식이 똑같지. 이거 2차지. 2차면 근이 일반적으로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러면 이쪽에 근이 2개고 이쪽도 근이 2개, 그 2개 똑같은 근이겠지. 그럼 이 문제의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야. 오직 하나의 공통을 갖는다 라는 말에 위배가 되는 거야. 따라서 m이 3일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알파가 1이면 이제 공통근을 가진 거거든. 그래서 알파가 1이면은 여기다 1을 넣어주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m은 0 될 거니까 m이 마이너스 4가 나오지. 따라서 공통근은 1이야. n 값은 마이너스 4야. 이렇게 푸는 문제인 거야. 이해됩니까? 490번 문제. 풀었어요. 됐어? 네. 자, 이론 이해되죠? 자, 봐봐.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부정방정식. 시험에 잘 나와. 대충 뭔지 알지 않나? 아예 모르나? 우선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x 더하기 y가 5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x하고 y는 무수히 많아. 그치? 무수히 많아. 그러면 이건 해를 구할 수가 없겠지. 근데 x 더하기 y가 5를 만족하는 자연수라고 제한을 걸어놨어. 그러면은 얘와 얘를 더해서 5를 만족할 수 있는 자연수는 한정적이야. 1,4, 2,3, 3,2, 4,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정방정식이란 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x하고 y의 값을 딱 하나로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줘. 오케이, 이해됐어? 자, 문제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자연수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정수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이야. 자, 네가 문제를 풀면서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이 나와 있어. 이런 문제들이 부정방정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문제 이거는 공부를 해가면서 느껴야 돼. 공부를 해가면서. 자, 그래서 정수 또는 자연수 조건이 나왔을 때는 부정방정식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우선은 지금 1학년 과정을 배우는 거고 나중에 학년이 올라갔을 때 얘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쨌든 지금은 1학년 과정을 배워봅시다.
자, 우선은 뭐가 되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는 식을 있잖아. 인수분해를 강제로 변형을 해줘. 그래서 어떤 수와 어떤 수의 곱이라고 만들어줘. 근데 그 곱이 뭐 이래서 10을 만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두 수의 곱이 10을 만족할 수 있는 자연수, 두 수의 곱이 10을 만족할 수 있는 정수는 몇 개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여기까지? 그런 형태로 풀어나가는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면은 자, 가장 기초적인 부정방정식 문제가 나왔는데 얘를 갖다가 강제로 인수분해를 해서 변형을 할 거야. 오케이? 자, 내가 하는 과정을 잘 봐. 먼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x 공통인수 x로 묶어줘. 그럼 얘가 y-3이 생기지. 자, 우리는 지금부터 y-3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 봤더니 마이너스 3y가 있잖아. 4는 넘겨버려. 우선 상수는 넘겨버려. 이렇게. 됐어? 그럼 마이너스 3y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강제로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서 y-3이라고 변형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됐다는 것은 원래 얘였지. 근데 얘가 얘로 바뀌었지. 그러면 좌변에다 9를 더한 거지. 똑같이 우변에다 9를 더해. 그럼 5가 되겠지. 자, 그러면서 y-3, y-3 만들었지. 인수분해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은 x하고 y가 정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정수에서 3 빼고 정수에서 3 뺐기 때문에 이건 또 정수지. 이것도 정수야.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가 5가 될 수 있는 거는 크게 1 곱하기 5든지 5 곱하기 1이든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든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됐지? 그러면은 자, 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1 되기 위해서 x는 얼마야? 4지. 얘가 5 되려면 x는 y. Y요. 이제 5 되려면 8이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자, 똑같이 8,4 이렇게 나오겠지. 자, 마이너스 1 되려면은 x가 2고 마이너스 5 되려면 y가 마이너스이겠지. 이것도 그냥 똑같이 마이너스 2,2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x, y 값을 구하시오가 지금 어떻게 해서 다 구한 거야. 이 됐니 여기까지? 얘가 가장 기본 부정 방정식이야. 알겠지? 좀 더 어렵다. 493번 문제 한번 해볼래? 493번. 493번은 2번 잘 모르겠어요. 2번도 통분해서 우선은 1번처럼 식을 만드는 거야. 우선 2번도 그냥 분수, 봐봐. 기본적으로 우리는 분수식이 나오잖아? 그냥 분모가 없어야 불편한 거 없애야 돼. 그럼 분모가 없어지면 편해진다고. 기본적으로 그게 포인트야. 그럼 양변에다가 EXY로 곱하는 거야. 여기다 EXY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2Y가 되지. 얘다 EXY 곱해주면 어떻게 된 거야? EX 되지. 얘는 XY 되겠지. 그럼 넘겨버려. 그럼 마이너스 XY. 자, XY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2Y는 0이라는 식으로 얻지. 봐봐. 그럼 얘랑 비슷해지잖아 이제. 이해 됐어? 이제 해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분수는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통분해서 분수식을 없앤다. 그냥 우선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흘러간다고. 네. 자, 봐봐. 495번 문제. 이번에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 베타 모두 자연수래. 그 얘도 이제 부정방정식 맞긴 맞는데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어차피 이걸 갖다가 인수분해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 그냥 두 근이 모두 자연수다 그랬지. 근데 두 근에 대해서 언급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근과 계수항에 쓸 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m 더하기 7이 될 거고 알파 베타는 m 플러스 4가 나오지. 근데 잘 봐봐. 이 두 식을 갖다가 더하잖아. 그러니까 m을 소거하는 거야. 더하는 이유는 m을 소거하기 위해서. 그럼 더하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 11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위에 거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형태의 문제. 알파하고 베타가 뭐라고? 자연수. 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얘가 지금 인수분해 해가지고
알파 베타 플러스 1 나왔으니까 여기도 베타 플러스 1로 강제로 변형해주고 얘가 12가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을 곱해서 12 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문제에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이 큰 거고 이쪽이 작다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 곱하기 12던지 2 곱하기 6이던지 3 곱하기 4까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럼 1 곱하기 12가 되려면은 알파가 0이고 베타가 0인 건 탈락. 왜냐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2 곱하기 6이 되려면은 알파가 1이고 베타가 5. 그다음에 3 곱하기 4가 되려면은 알파가 2고 베타가 3이 되면 되겠지. 그럼 모든 n 값을 구하자 그랬으니까 여기다 넣고선 뭐 여기다 넣든 상관없어. 아무거나 넣은 다음에 n 값 구하면 되거든. 그럼 위에다 넣자. 위에다 넣어주면은 1하고 5일 때는 6은 마이너스 m 더하기 7이 될 거니까 이때 n 값은 1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는 마이너스 m 더하기 7이 될 거니까 이때 n 값은 5가 나올 거야. 모든 정수 n 값의 합을 구하자 그랬으니까 얼마야? 6이 정답이야? 이 되죠? 6이 정답인데 이거 495번에서 이거 답 잘못 나온 거다. 이거 답 잘못 나온 거야. 밑에 거 풀면 잘 나올 거야. 자, 이제 다음 걸로 갑시다. 이 실수 조건의 부정 반응식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그냥 바로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게. 실수 조건의 부정 반응식을 풀 때는 두 가지 형태로 풀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얘를 갖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도록 식이 그냥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든다는 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필요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6y고 얘가 9 필요하지. 이렇게. 근데 숫자 봐봐. 4하고 9가 13이지. 이 됐니 이거? 그냥 얘가 완전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는 0이거든? 근데 얘가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두 제곱의 합이 0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거잖아. 알겠어? 그러면 x가 2고 y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풀이는 뭐가 되냐면은 이런 풀이도 쓸 수 있어. 이거 완전 제곱식 하는 풀이도 가능한 거 알지? 근데 이런 풀이도 가능해. 얘를 갖다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 또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구하자 그랬는데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은 2x 제곱 더하기 자 이거 x로 묶어서 6y 플러스 6x가 되겠지. 더하기 9y 제곱 더하기 9는 0이라는 식으로 얻을 수가 있거든.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잘 생각해 봐봐. 내가 이걸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했는데 이걸 만족하는 x하고 y는 실수라고 돼 있잖아.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걸 만족하는 x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해야 된다 이 뜻인 거야. 따라서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얘의 뭐가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한다지.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 돼. 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거 판별식 쓰기 위해서 짝수 판별식 써주면은 3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9 y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얘가 0 이상이 돼야 되거든. 이 됐니 이거? 자, 전개시켜주면은 9y 제곱 플러스 18y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8y 제곱 마이너스 18을 빼는 거야. 그럼 얘랑 얘가 계산되면서 마이너스 9y 제곱 플러스 18y에다가 마이너스 9가 0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마이너스 9로 양변을 나누잖아? 그럼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이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얘가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버리지. 문제가 항상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설계가 돼서 나와. 그 얘가 0 이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자 얘가 제곱이지. 제곱인데 0 이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얘가 0이 되는 것밖에 없어. 이해됐니 이거? 그럼 y가 1이겠지. 그럼 y가 1이면은 여기다 실제로 1을 집어넣어 이 식에다가. 이제 1 집어넣으면은 y다 1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가 2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18은 0이 되는데 이것도 완전 제곱식 될 거거든요.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잖아. 그럼 x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x가 마이너스 3으로 나오는 거지. x가 마이너스 3이고 y는 1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써도 됩니다. 알지? 첫 번째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도 가능한 거고 뭐가 된다고? x 또는 완전 제곱식이 잘 안 만들어지면 뭐 하면 될까? x나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데 판별식 써도 되는 거고. 네. 됐을까요? 네. 한번 해볼까? 496번 문제 딱 하나만 496번에 1번만 풀고 넘어가자. 네. 1번만 풀어. 벌써요. 자, 내용 끝났어. 3차 방식, 4차 방식 끝났고 이제 부등식이야, 부등식. 다음 주 오기 전까지 다음 정한 문제 베이직하고 노말까지는 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터프에 관련된 문제는 시도는 해보는데 이게 자꾸 막히면은 봐봐. 네가 이게 막히잖아? 그럼 이제 공부 방법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면 되는데 어차피 문제를 외우면 도움이 안 되거든. 지난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너희 그 프린트 줬던 거 있잖아. 내가 그걸 다 풀어주긴 했단 말이지. 다 풀어주긴 했지만은 대충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외워서 갔더니 어차피 풀 수 있지 않았지, 그치? 그러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 그럼 네가 이걸 갖다가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첫 번째는 독학을 해보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왜 설명을 해주면 금방 해. 근데 독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해설지도 있잖아. 지금 해설지도 보는 방법이 있어. 해설지도 잘 읽어보면은 도움이 돼. 근데 학생들이 해설지를 갖다가 그냥 답만 구하는 것만 확인하고 딱 끝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네가 해설지를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봐 한번. 그렇게 되면은 그게 또 다 공부가 돼. 알겠지? 문제를 네가 푸는 게 아니고 해설지를 잘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것도 공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 문제가 잘 이해가 됐어. 그럼 내가 너한테 이 문제가 잘 이해가 됐으면 또 다른 풀이 방법을 제시해주면 그것도 되게 잘 이해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네가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은 공부를 해야 돼, 지용아. 알겠지? 처음에는 어려워. 처음엔 어려운데 나중에는 잘 이해될 거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금방이야.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공부할 때 이 그래프를 알려준 적이 있는데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성적이라고 하잖아. 그럼 모든 공부는 이러한 그래프를 띄워. 이런 그래프야. 그럼 뭐가 될까? 잘 안 올라간다는 거야.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근데 네가 어느 순간을 딱 깨닫잖아. 그럼 여기까지가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한 2등급 정도까지는 이 상태인 것 같고 여기서 약간 조금 걸리는 것 같아. 2등급 정도. 3등급 내가 말하는 2등급은 4%야 4%. 알지? 그 너희 학교 4%야. 그럼 지금 네가 만약에 2등급이 목표잖아. 그럼 2등급은 조금만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지금 현재 등급체계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지지부진한 시간을 견뎌야 돼. 이걸 견뎌야 돼. 그래야 너희 실력이 올라가. 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깨닫는 게 와. 얘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너희 경험이 쌓이면서 그 깨닫는 순간들이 와야 수학이 재밌어지고 수학뿐만 아니고 다른 공부들도 재밌어져. 네가 처음 회축 찰 때 생각해. 회축을 찰 때. 잘 안 됐잖아. 근데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깨닫고 났더니 약간 이제 회축 차는 것도 잘 되고. 그치? 그런 느낌이란 말이지. 편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시간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어. 자, 다음 부등식입니다. 자, 부등식은 크게 1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 나눠지는데 1차 부등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거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그냥 세실수 ABC에 대해서 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큰 거야. 그 다음에 A가 B보다 커.
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든지 빼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지. 네. 오케이? 이거 역으로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C 중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면 A가 B보다 크다. 이것도 맞는 얘기야. 이것도 맞는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가 양수일 때는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어도 바뀌지 않지만 음수일 때는 바뀌지. 네.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소비교나 이런 것들도 하거든요. 대소비교. 네. 자, 실수의 기본 성질들 이런 것들은 좀 머릿속에 잘 넣어두는 거야.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다음 중 어느 하나만 성립한다는 것은 어쨌든 실수라는 것은 0보다 크던지 0보다 작던지 0이랑 같던지 0보다 작던지 이거밖에 없는 거야. 실수는. 네. 그치? 네. 자, 봐봐. A도 양수고 B도 양수면은 합한 것도 양수고 곱한 것도 양수가 되겠지. 네. 자,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겠지.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대소관계를 정할 때 A하고 B 중에서 뭐가 더 큰지 구하고 싶어. 그럼 대소관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빼보는 거야. 그래서 A에서 B를 뺐더니 얘가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A가 더 크다는 거야. A에서 B를 뺐더니 얘가 0이 됐다는 것은 A랑 B랑 같다는 거야. A에서 B를 뺐더니 얘가 음수가 됐다는 것은 B가 더 크다는 거야. 네. 이 됐어 여기까지? 네. 그 실수의 대소관계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빼보는 거야. 네. 알겠지?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냥 빼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 그냥 빼지지 않는 경우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2 루트 3 플러스 루트 5하고 너무 어렵게 하면 좀 어려운데 루트 3 플러스 루트 10이 있다고 해보자. 이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알고 싶어. 이해 되겠니 이거? 네. 자, 알고 싶은데 이거 지금 여기서 이걸 빼잖아? 그거 빼보면은 루트 3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나오겠지. 네. 약간 좀 어려워졌다. 내가 이게 그냥 하려고 했던 게. 근데 이거는 대충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얘가 대충 1점 얼마고 얘가 2점 얼마인데 얘가 3점 얼마지. 그러면 얘는 알 수 없다지. 그치? 그러면 이런 상태일 때는 또 어떻게 빼볼 수 있냐면은 잘 봐봐. 이런 대소관계 할 때는 그냥 뺐을 때 계산이 잘 안 되잖아. 네. 제곱하고 빼는 것도 있어. 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양수잖아. 네. 얘도 양수잖아. 그럼 양수에서 만약에 A가 B보다 크잖아. 그럼 당연히 A 제곱도 B 제곱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 거야. 네. 알겠지? 그 제곱해서 빼보는 것도 있어. 근데 내가 이건 막 만들어서 숫자가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제곱해서 빼는 예시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 안 나오나 보다. 안 나온다. 자, 이거 대소관계 해줄게. 봐봐봐. 이거 제곱할게. 제곱해주면은 4, 3, 12, 5, 17 더하기 4 루트 15가 되는 거야. 네. 자, 이쪽 제곱하면은 13 더하기 2 루트 30이 되는 거야. 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뺄게. 그럼 빼주면은 얘랑 얘는 계산 되겠지.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 되냐면은 17에서 4 플러스 4 루트 15에서 마이너스 2 루트 30을 보는 거야. 네. 여기까지 오케이? 얘도 한 번에 계산은 안 된다. 이 숫자 내가 너무 막 만들어가지고. 봐봐. 이번에는 얘하고 얘 계산해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고 싶잖아. 뭐 할 수 있냐면 또 제곱할 수 있어. 아. 계속 제곱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네. 이해되니 이거? 네. 그럼 봐봐. 이쪽은 이쪽대로 제곱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제곱하자. 그러면 이도 또 제곱시켜주면은 16 더하기 이거 나누기 2 해도 되겠지 이거 두 개. 네. 숫자 너무 커졌으니까. 그럼 2 더하기 2 루트 15하고 루트 30의 대소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네.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주면 얘는 제곱해주면은 4 더하기 이거 제곱했으니까 20 더하기 8 루트 5지. 네. 에서 30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네. 그러면 얘와 얘 중에서 뭐가 더 큰지 확인. 네.
그런데 24에서 30 뺐으니까 6 되겠지. 8루트 5 마이너스 6밖에 안 남아있지 이제. 그럼 이 정도면 이제 대소 비교 가능하겠다.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얘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다는 것은 뺀 결과가 뭐가 나왔어? 양수 나왔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계산은 안 시킬 거야. 어쨌든 내가 지금 예시를 들어준 게 뭐라고? 그냥 빼기 곤란할 때는 제곱해서 빼올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부등식의 가장 기본 성질들 보면은 봐봐. 부호가 같을 때야. 부호가 같을 때 A가 B보다 크면 역수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부호가 같을 때만이야. 알겠지? 그럼 부호가 같다는 말이 없으면은 역수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틀린 얘기야. 왜냐면은 A가 2인데 B가 마이너스 1이야. 역수하면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1분의 1이거든. 그치? 얘가 더 크다 하면 틀린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 부호가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부호 얘 나오네. 그냥 이런 거 잘 읽어봐봐. 부호가 다르면 여전히 뭐가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지. 오케이? 자, 다음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한 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얘 같은 경우는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면은 자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D보다 크다. 이거 큰 것끼리 됐으니까 당연히 큰 거 맞겠지. 자,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면은 A에서 D를 뺐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야. 그 다음에 B에서 C 뺐다는 것은 작은 거에서 큰 수 뺀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큰 거지. 이 됐어? 자, 양수야. 그러면 큰 것끼리 곱해주면 뭐가 된다는 거야? 큰 게 더 크다는 거지. 이것도 양수고 양수인데 봐봐. 이번에는 D분의 A니까 뭐야? 작은 수로 큰 수로 나누는 거지. 알겠지? 대충 이해되죠 이거? 자, 보기 1번 봐봐. 보기 1번. 이거 기어 잘 나온다 시험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 이렇게. 기어번 봐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가 C보다 크다. 맞는 얘기지. 그쵸? 이건 맞아. 자, 니은번은 맞을까 틀릴까? 니은번은? 틀려요. 니은번은 이거 당연히 C는 상관없고 A의 부호가 바뀌었지. 그냥 이 상태 부호 바뀌었지. 바뀌는 거야 부동 방향이. 그치, 그 틀린 거야. 자, A가 B보다 크고 C보다는 D가 더 크대. 그러니까 A에서 C를 뺐어. 그럼 뭐야? 큰 수에 작은 수 뺐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게 맞겠지. 자, 다 양수야. 자, A가 B보다 크면 제곱해도 크다. 맞지? 자, 양수고 양수야. 그럼 큰 수끼리 곱한 게 더 크겠지. 맞지? 자,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보기 2번하고 보기 3번 해볼래? 보기 2번, 보기 3번. 됐어? 자, 그 다음에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의 풀이가 나왔잖아.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런 애들을 그냥 1차 부등식이라고 배우고 끝내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A가 0일 수도 있고 A가 0이 아닐 수도 있다로 나눠서 문제를 가는 거야. 원래는 1차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풀었던 풀이가 있거든요. 봐봐. AX는 B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그 얘가 1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잖아. 그럼 우리는 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첫 번째, A가 0이 아니라면 얘는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때 X는 A분의 B가 되는 거야. 두 번째, A가 만약에 0이었다면 풀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어떻게 되냐? 자, A가 0인데 B도 0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식이 0 곱하기 X가 0 같은 느낌이 되지. 그러면 X에다 무엇을 대입하든 좌변도 0, 우변도 0인 거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야. 근데 B가 0이 아닌 게 되잖아? 그러면은 0 곱하기 X가 어떤 B, 0이 아닌 어떤 B가 되겠지. 근데 여기다는 무엇을 대입하든 0이고 여기다는 무엇을 대입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불능이라고 해줘.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부등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부등식도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얘가
문제상에서 1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잖아. 네. 그랬으면은 A는 절대로 0이 아닌 거야. 네.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이 말이 없어. 그리고 그냥 부등식만 나와 있잖아. 네. 그럼 우리는 A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네. 알겠니 무슨 말 하는지? 네. 자 봐봐. 만약에 0 곱하기 x A가 0인 상태로 해볼게. 봐봐. 만약에 A가 0이 아니잖아. 그럼 x는 A분의 B보다 크다 또는 x는 A분의 B보다 작다가 되겠지. A가 양수면은 이게 될 거고 A가 음수면 얘가 될 거야. 네. 마이너스 B가 되겠다. 그치? 넘겨서. 네. 이 됐어? 네. 근데 만약에 A가 0이 되잖아. A가 0이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그냥 이거 B를 이렇게 넘겨놓자. 이렇게 넘길게.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이것도 생각을 해봐봐.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b가 뭐인지 모르겠지. 네. b가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다가 될 거니까 해보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b가 양수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야? 0 곱하기 x가 양수니까 뭐 1 정도 넣어볼까? 이런 느낌이야. 네.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 이 불능이 되는 거지. 네. 만약에 b가 0이었다고 생각해보자.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 이거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 이것도 불가능이지. 네. 이 두 가지가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b가 음수였다고 생각해보자.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같은 느낌이거든. 네. 좌변은 무엇을 대입하든 0이지. 네. 우변은 음수니까 네. 크다 맞지. 네. 이때가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 네. 자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풀 수 있을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4번에서 약간 특이한 케이스 한번 해보자. 이런 애들은 2x 더하기 6은 2x 이렇게 되지. 네. 봐봐. 넘기니까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럼 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6이 0보다 작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 틀린 얘기니까 이거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네. 그런데 봐봐 이쪽 봐봐. 2x-2가 2x 이렇게 되지. 네. 넘겨주면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2가 0보다 이렇게 되겠지. 이건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네. 그럼 얘는 x가 소거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x값에 관계없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x가 무엇이 되든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네. 알겠지? 네. 1번은 그냥 풀면 되는 거고. 네. 자 해볼게. 마플 개념 익히 1번.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나왔지. 봐봐. x끼리 모아줘. 그러면은 a-1x가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자 문제 잘 읽어야 돼. 부등식이 나왔어. 1차 말 없지? 그럼 우리는 a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나눠야 되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a가 1이 아니라면 얘는 1차 부등식이 되겠지. 그런데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얘가 양수겠지. 그러면 x는 a 플러스 1보다 크다 약분한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a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얘는 음수겠지. 그럼 부등은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a가 만약에 1이었어. 그럼 a가 1이면은 좌변은 0 곱하기 x꼴이고 우변도 0이 되지. 얘가 얘보다 크다 맞아 틀려? 틀렸지.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알겠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a가 1보다 크면 얘가 해고 a가 1보다 작으면 얘가 해고 a가 1이면 해가 없다야. 알겠지? 자 똑같아. 2번도 전개시켜 주면은 ax 더하기 4a 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거 넘겨줘. 그러면 이제 a-3x가 되겠지. 자 4a 넘겨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자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a-3 a-1 이렇게 되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a가 3보다 크면 x는 약분해가지고 a-1보다 이상이다지. a가 3보다 작으면은 x는 a-1보다 이하가 되겠지. a가 3이라면 봐봐 0 곱하기 x는 0 이상 꼴이지. 이건 맞아 틀려? 맞아.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겠지? 528번 문제 해볼까?
봐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 너희 딱 보면은 봐봐. AX가 B보다 크다 이런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이렇게 존재하든 이렇게 존재하든 존재하는 거야. 그치?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얘가 0이어야 돼. A가 우선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0 곱하기 X가 이런 문제 만들어 놓고선 얘가 이제 무수히 많을지 존재하지 않을지 생각해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나오면 무조건 우선은 X의 개수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오고 해야 되는 거야. 무수히 많다도 모든 실수가 된다도 0이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제 a제곱 마이너스 1 x가 3a 플러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가 0이 될 수 있는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지. 봐봐. 첫 번째 a가 만약에 1이었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x 0 곱하기 x지. 가 4보다 크다지. 가능해 안 가능해? 불가능이지. 그럼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거지.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a 값은 1인 거야. 알겠어? 해봐봐 이제 2번. 1번은 풀었는데. 아 그래? 네, 2번이 이제 모든 실수니까 이런 상황이 돼보자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항상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럼 또 다시 뭐가 되는 거야? a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2일 때는 어떤지, 마이너스 2일 때 어떤지 확인해 보면 되겠지. 이렇게 되네. a가 2일 때는 이렇게 되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이렇게 되지. 그럼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 위에 거가 돼야 돼, 아래 거가 돼야 될까? 모든 게 성립해야 되니까 아래 거. 그래, 그게 마이너스 2가 정답이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됐지? 잘 이해하기 바래. 자, 529번 문제 봐봐. 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왔지. 네. 우선 기본적으로 얘는 0이어야 돼. 알겠지? a가 b랑 같다야. 자, 그러면 얘가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b 같은 느낌이 되지. 근데 a가 b랑 같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a 써주면은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야? 0 곱하기 x가 a 이하가 되는 거지. 자, 이제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 상태인데 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여기 있는 a가 양수여야 할까 0이어야 할까 음수여야 할까를 고민해 보는 거지. 자, 만약에 얘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하나 집어넣어. 그냥 1 이런 애들. 이거는 해가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해요. 이렇게 됐어. 존재해요. 이렇게 됐어. 없어요. 그러면 a가 뭐라는 소리야? A가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예시한 거잖아. 음수여야 된다 이거지. 네. 자, 그럼 우리는 조건을 어떻게 찾았어? a랑 b랑 같은데 a가 음수라는 조건까지 찾아낸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자, 이제 이거 풀으래. 그럼 a랑 b랑 같다 그랬으니까 b 자리에다 전부 다 a 집어넣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2ax 얘다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ax가 플러스 4a가 되겠지. 자, 양변을 마이너스 2a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근데 a가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 2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요. 바뀌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약분되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래서 답이 뭐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정답이야. 529번 이해됐어? 집 가서 해봐. 530번 열심히 해보고. 자, 연립 1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따로 해줄 말이 없고 그냥 이거 보기 1번 보면은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이거 했던 거 기억나? 근데 만약에 해가 좀 잘 안 나오고 헷갈리면은 그냥 그림 그려. 이게 처음부터 잘 될 리는 없거든. 2x가 2가 됐으니까 x가 1보다 이상 나왔어. 근데
이게 딱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하고 안 그려지면 그림 수익선 그리면 돼 이렇게. 알겠지? 수익선 그리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나는 이 문제 빨리 풀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럼 연립부등식은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는 거지. 그럼 x가 1 이상 5 미만이 1번 정답이 되는 거지. 네. 자, 2번도 똑같이 푸는 거고. 이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거. 이 꼴에 대한 부등식 같은 경우는 절대로 A하고 B, 그 다음에 B하고 C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거지. 이게 바꾸면 안 되는 거지.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보기 2번에서 2번만 풀어볼까? 보기 2번에 2번만. 이번에 1번만요? 네. 풀었어? 밑에 것처럼 나왔어? x는 1 이렇게? 네. 좋아. 자, 마플 보충 부등식의 사칙연산이 나오는데 사칙연산 봐봐. 사칙연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x 범위가 a부터 b고 y 범위가 c부터 d라고 나오잖아. 근데 덧셈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 그 더할 때는 항상 부등식 범위는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가 범위야. 알겠지?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범위는 작은 것끼리 더한 것부터 큰 것끼리 더한 것까지야. 알겠어? 여기까지? 뺄셈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x에서 y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뺐을 때 가장 작은 애는 뭐냐면은 제일 작은 애에서 제일 큰 애를 뺐을 때. 그래서 a 빼기 d. 알겠어? 그 다음에 제일 큰 애는 뭐가 될까? 제일 큰 애에서 제일 작은 애를 뺐을 때 b 빼기 c. 알겠지? 자, 곱셈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봐. a하고 c를 곱하고 a하고 d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도 곱해봐. 그 중에서 제일 큰 것부터 제일 작은 거야. a 곱하기 c, a 곱하기 d, b 곱하기 c, b 곱하기 d 중에서 제일 작은 거의 최소값, 제일 큰 게 최대값. 나눗셈도 마찬가지. 범위 이 됐니? 네. 사칙연산? 보기 2번 봐봐. 보기 2번. 보기 2번.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나왔잖아. 그럼 이거 혹시 바로 풀 수 있나?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이렇게? 아, 네. 그럼 x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x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1이고, 자, 이거 풀어주면은 y 범위가 플러스 2부터 4까지가 나올 거야. 네. 자, 됐지 여기까지? 자, 문제상에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 그랬지? 네. 그러면은 x랑 y랑 곱해주면은 x 곱하기 y는 자,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얘를 곱했을 때 얘와 얘를 곱하고 그럼 마이너스 6이지. 얘와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12지. 1 곱하기 2 했으니까 플러스 2 나오고 1 곱해서 4지 나오지.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12부터 4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럼 최대값은 4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풀라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이거? 봐봐. 여기 있잖아. 마플 개념 익힌 1번. 그 다음에 마플 개념 익힌 2번. 해가 주어진 연립부등식에 대해 1번은 그냥 네가 푸는 거니까 풀어봐봐. 알았지? 1번은 2번 해가 주어진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약간 팁이 좀 있는데 여기는 둥어 있고 여기 둥어 없지. 그럼 봤더니 여기 둥어 없고 여기 둥어 있지. 이 마이너스 3이 이쪽에서 나온 해고 2가 여기 위에서 나온 해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이런 식으로 팁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 약간 야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지. 이 됐어요 여기까지? 마플 개념 익힌 3번. 4번도 해본 적 있나? 4번? 4번 중학교 때 해봤을 텐데 이거. 마플 개념 익힌
4번까지는 해봐봐. 그냥 여기까지 한번 해봐봐.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중간에 541번처럼 뭐 기느자 이런 문제들이 뭔지 모르겠으면은 우선은 그냥 못한 상태로 가져와 봐봐. 그 다음에 농도 문제는 안 할 거야. 농도는 안 나옵니다. 알지? 농도 5번은 안 할 거야. 그 우선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260쪽까지인데 농도 문제 빼고 할 거니까 259쪽까지 한번 풀어봐봐. 알았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니까 시간 많으니까 주말 동안에 연습 문제 충분히 풀고 259쪽까지 한번 혼자서 잘 풀어봐봐. 알았지? 자, 다음 주 목요일 날 봅시다.